최근 제천 화재 참사하고 수원 광교 신도시의 공사장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 골든타임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 골든타임, 사수할 방법은 없는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 대응단 최재권 소방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소방재난본부 현장 대응단의 최재권 소방관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천 화재 참사에서 이 골든타임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불법 주정차된 차들을 그냥 확 밀고 지나갈 수만 있었어도 좀 더 그 화재 진압이 빠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화재는 예. 이제 처음 5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이제 그 이후에는 화재가 이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이제 화재 진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이제 차량과 그리고 예. 가연성 외장재 그 때문에 화재가 이제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가 되면서 예, 정말 1분 1초가 그런 급박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예. 그런 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 활동이 좀 지연이 됐다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천 화재가 발화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났을 것이다 추정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진짜 더 그 5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은요, 사실 이제 소방대가 화재 현장에 빨리 도착할수록, 그래서 이제 빨리 진압이 이루어지거나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그만큼 이제 인명피해도 줄고 재단 피해도 훨씬 줄일 수 있는 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들이 없었더라면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 최초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한 신고가 되기까지 한 20분에서 30분이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러한 경우라면 사실은 아무리 소방대가 빨리 그 신고를 받고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미 20분에서 30분이 경과된 이후라면 화재가 거의 최성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피해를 뭐 좀 더 줄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 중요성을 경험해 봤는데 제가 이제 개포동에서 한 빌라에 살 때 4층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하 1층, 그러니까 반지하층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소방차 소리가 나서 깨서 딱 나와 보니까 이미 뭐 거의 진압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소방차가 굉장히 빨리 와서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신고하고 나서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다. 물론 소방사가 굉장히 가까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3분 만에 출동이 돼서 지하를 원천 진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하에 계신 분도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5분의 골든타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5분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그 소방관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화재는 정말 5분 이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도착을 해서 진압을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진압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가연성 이제 물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어서 이제 뭐 화재 하중이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성기가 더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픽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같이 얘기하시죠. 지금 보니까 화재 발생 5분 후면은 연소가 확산되고 속도가 증가되고 피해 면적이 급증하게 된다. 그리고 심정지 5분 이상이 경과되면은 이제 이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뇌 손상이 발생해서 생존율이 반 이하로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방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실제로 화재가 확산될 땐 처음에는 천천히 타다가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돼서 이제 건물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플래시오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플래시오버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적인 화재 확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초기 화재 때 진압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화재가 진압이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소방대가 온다 하더라도
진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이고요. 예. 또 이제 구급 활동에서도 아까 이제 진행자님이 그래픽을 잠깐 보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환자가 실제로 심정지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4분이 경과된 이후에는 1분이 지날 때마다 소생률이 한 7%에서 10%씩 점점 감소해서 생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예. 거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5분이라고 하는 기준이 인명피해라든지 화재 진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간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분을 사수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계속 그렇게 막 훈련도 하고 또 이제 그 소방 출동을 그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근데 의외의 변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지금 불법 주차돼 있는 차도 얘기가 됐지만 네. 주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의외의 변수로 작용을 합니까? 뭐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요. 이제 그 중에서 뭐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차량 정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정체. 네. 예. 그래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출퇴근 시간에 이제 도로가 꽉 막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시민들이 이제 양보를 해주고 예. 이제 저희 협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절실합니다. 예.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또 변수가 있다면은 이제 불법 주정차가 이제 변수가 되겠는데요. 예.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게 도로가 협소한데도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이제 현장을 이제 돌아서 가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도시 이제 오래된 이제 도시 구조로 인해서 예. 이제 도로 협소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제 서울에 이제 소방차가 진입이 이제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을 851개소로 이제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전수조사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는 이제 바닥에 소방차가 통행하는 길이라고 이제 노면에 표시를 해서 아하. 주차를 이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 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지역에 이제 비상소화 장치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그 차량 정체 때 차들이 잘 안 비켜줘서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무슨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 아닙니까? 뭐 소방차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당연히 열어줘야지 이걸 왜 기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예.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게 이제 이런 모세의 기적이 이제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좋은 측면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들은 참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적이나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한 사실은. 일이어서 사실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정말 이게 보도가 될 만큼의 이런 특이한 사항이 아닌 사회가 돼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잘된 사례고 굉장히 특이한 사례로 이렇게 이제 회자되는 것 자체가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해 요인 때문에 5분 내로 그 도착하는 확률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그 확률 조사된 거 있나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는 거의 이제 5분 이내에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그 비율이 97.2%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듬해에는 89.7% 그리고 2016년 7월까지 보면 86.2%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은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출동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산정하는 시간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더 이제 더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런 네. 이제 현상으로 이 통계로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 지금 3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느껴지기에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고를 접수하고 예. 현장에 이제 도착하는 것까지 그런 출동 과정을 이렇게 세부적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예. 119에 이제 신고가 접수되면은 그렇죠. 이제 소방서로 이제 출동 출동 지령이 명령. 예. 출동 명령이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출동 명령을 받은 이제 소방서에서 그 출동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방차에 탑승해서 그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출발하는 시간까지는 지금 계속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이제 3년 동안에도 평균 27초 정도가 이제 아하. 감소된 것으로 이제 통계치를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그 도착률이 감소하는 거는 그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교통 이제 상황이라든가. 교통 상황 그러니까 뭐 즉 차량 정체라든가 아니면은 불법 주정차나 예. 도로 협소 예. 그런 문제들이 그런 외부적인 문제들이 그 접목돼서 이제 발생하는 뭐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뭐 몇 초를 당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차가 한 대가 안 비켜주면은 그 초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자, 일단 꼼꼼히 이 소방차들을 막고 있는 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꽉 막힌 도로. 자,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열리는 것들이 잘 안 지켜진다는 건데, 지금 그 이영주 교수님이 보기에는 우리가 외국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기적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시면서 뭐 많이 보도가 되면서 외국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런 길터주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뭐 실제로 보도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의 이제 뭐 영화라든지 또 생활 속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들이라서 이런 길터주기라는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들이 상당히 생활화돼 있고 일반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본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데 동참하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길을 터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잘 모르고 있으셔서 사실 우왕좌왕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이 진로를 막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 실제 사례들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이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차량이 양보를 해주는 게 좀 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차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너무 이제 꽉 막혀 있으면 진짜 차가 그냥 서 있죠. 서 있는 상태에서는 틀 수도 없죠. 이제 비켜줄 뭐 길도 그런 확보하기가 힘든데. 근데 이제 저희가 화재 출동을 나갈 때는 차량 이제 여러 대가 줄지어서 이렇게 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길을 이렇게 잘 터주는 편인데 이제 구급 출동 같이 단독적으로 이제 구급차가 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양보를 이제 받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막 일부러 그 구급 출동차 앞을 딱 막고 너 빨리 가려고 그냥 그런 거지. 뒤 문 열어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호도가 돼서.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령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소방차 또는 119 구급대 사이렌 같은 게 딱 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소방차나 이를테면 구급차가 온다라고 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일단 이동을 하셔서 우측 가장자리. 일단 이제 정지를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교차로라든지 일방 통행로라든지 1차 편도 1차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우측으로 붙여주시면 그 옆쪽에 이제 넓은 공간으로 차들이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편도 2차선인 경우에도 이제 우측 2차선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1차선을 통해서 비상 차량들이 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제 이 편도 3차선 이상인 경우에 조금 다른데요. 2차선으로 지날 수 있게끔 1차로, 2차로 쪽으로 차들을 비껴주시면 주로 이제 비상 차량들이 2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조금만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충분히 이런 비상 상황에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두 번째 방해 요인. 골목길의 불법 주차. 이걸 좀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우리 소방관께서 직접 경험한 그런 사례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도로에 골목길이라든가 근데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저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되돌아서 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수관을 이렇게 소방 호수를 이렇게 연장해서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소방차는 이제 다른 이제 승용차보다 폭이 넓기 때문에요. 그런 도로에 차량이 주차가 돼 있으면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2차로라고 해도 지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1차로라고 하면 당연히 뭐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고가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뭐 제천의 그 화재에서도 이제 봤듯이 고가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이렇게 쭉 펴려면은 이제 아웃트리거라고 하는 이제 지지대를 옆으로 이제 연장을 시켜서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아웃트리거를 연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은 그 장비를 제때 이제 활용하는 것도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소방 뭐라 그러죠? 소화전. 소화전 앞은 막으면 안 되잖아요. 소화전은 이제 그 근처는 이제
주차가 이제 그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3m인가요? 뭐 5m, 네, 5m를 5m입니다. 이제 소화전에서 떨어져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앞을 막는 차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가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것도 이제 시민분들께서 좀 인식을 하시고 예. 예, 그 소화전을 저희가 그 현장에 갔는데 소화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면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미국의 동영상을 보니까 소화전 앞에 딱 차가 놓여 있으니까 유리창을 그냥 깨가지고 네. 전개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현재 소방기본법에서 이제 강제처분이나 이제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그 제도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이제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왜 개인의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재난현장 활동 그 물적 손실 보상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소방재난본부에 현장 민원 전담팀을 신설을 해가지고요. 예. 그런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 손실이 있으면은 그 예. 보상 업무를 이제 전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관들이 이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 동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캐나다의 소방관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이 굉장히 SNS를 타고 많이 돌았는데 소방차가 그냥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앞차를. 예. 그래서 그 앞차가 그냥 주차되어 있는 상태로 범버 다 찌그러지고 쭉 앞으로 밀리는 그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소화전을 갖다 열어서 전개를 하던데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소방관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률적 근거는 있는데요. 예. 미국이나 캐나다랑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이러한 활동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제 이 금전적 손실, 이를테면 손해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이제 그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책임져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니 불법 주차돼 있는 차가 부서졌는데 그걸 왜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 불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이를테면 책임을 묻지만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재물 손괴, 재산상의 예. 손실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배상이 정확하게 되게끔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법적 근거는 있어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민형사상의 책임 혹은 또 여기에 재산상의 좀 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관이 직접 현장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소방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휘한 지휘 책임자들이 직접 이런 부분들을 책임하고 소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현실인 거죠. 아니 그래서 국회에서 법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 왜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근데 국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이렇게 대형 재난이 나면 뭐 입법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들은 입법을 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안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입법을 해놓으시고는 그 이후에는 또 금세 관심이 사라져서 사실 그냥 계류 중이고. 예, 계류 중인데요. 지금 현재 입법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방 도로라든지 또 소방차 활동상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이런 과태료를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부분, 예. 또 그리고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별도의 소방 차량이 이제 접안할 수 있는 소방 차량 이제 정차할 수 있는 곳을 의무화한다든지 예. 이런 법안들은 지금 현재 이제 계류 중인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법안이 신설돼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 기존의 법으로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법안을 만들 때도 정말 필요한 법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법안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면 소방에서도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 적용해서 예.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개포동에서 그 화재가 있고 굉장히 아찔해가지고 그 골목이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가고 지금 이제 신도시로 이제 이사를 간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신도시 가봤더니 뭐 아파트 위에는 전부 차들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소방차가 오면 바로 전개가 될 수 있게 네, 비상시 도로는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안전들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진짜 더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뭐 소방기기 또 야외 소화전 이런 거 많이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성북동에 살 때는 진짜 그걸 절감했었는데 소방차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군데군데 보니까 소화전들이나 비상 소화 기기들이 비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보니까 물이 없었대요.
그럼 빛을 받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저희는 이제 소화전 같은 경우는요, 소방용수 시설은 저희가 이제 월 1회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유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연 2회씩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밀 점검을 해가지고, 정밀 점검을 하든 유관 점검을 하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고장이 발생이 됐거나, 그런 발견이 되면은 즉시 이제 고장 용수로 관리를 하고, 이제 수도사업소에다가 그 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아니 얼마 전에 이제 한 작년 얘기였는데 소화전에서 물을 빼서 물대포에다 막 갖다 꽂고 막 이랬잖아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전에 물이 비어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소방관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쓰잖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방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들 자체는 일단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공공의 이런 소화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임의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이런 건물 내에서도요,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소방 기기들을 뭐 청소하시는 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하시거나 또 이런 부분들 일부 개조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사용해 봄으로써 이게 항상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비상시에도 항상 기능할 수 있게끔 항상 갖춰놓는 것들 사용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예. 자, 사고나 사건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금쪽 같은 시간, 5분의 골든타임.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도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화재가 있거나 뭐 어떤 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이 5분 동안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화재 골든타임은 5분인데요. 이제 뭐 대피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대처하는 요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순간의 그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은 이 불을 꺼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대피를 해야 될까, 그런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빨리 일단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피를 할 때는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손으로 벽을 이렇게 짚으면서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고 이제 젖은 수건으로 코하고 입을 막고서는 하면은 연기로부터 이제 좀 그 연기가 들어오는 걸 좀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물티슈는 그런 거를 사용해도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양말을 사용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있다면 물을 죽여서. 그리고 대피를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알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밖으로 나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고 나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상구에 뭐 이상한 거 적치해놓고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 이만큼 세계 12위국의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아직도 비상구에 막 물건 쌓아놓고 여기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짧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119에다가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그 위치가 어딘지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좀 해주는 거나 그리고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인근에 이제 소방차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차를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고 접수를 받는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현장 상황을 계속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뭐 운전 중에 만약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은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이제 차를 이제 피항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시민들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재난 현장에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붙여서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를 하거나 노상 주차를 할 때는 본인의 연락처를 꼭 차에 남겨주십사 하는 거 네.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부득이하더라도 비상 상황 시에 연락해서 차를 빨리 뺄 수만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관심과 또 이런 이 필요성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인식하시는 것만큼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뭐 해돋이 보러 가셨다가 강릉 소방센터 앞에 불법 주차 해놓으시고 나중에 소방차가 막고 있더니 소방차 빼달라고 하셨던 분들 이번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부끄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은 1초 1초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것들이 확실하게 생명을 구하는 시간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최재권 소방관 그리고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